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놓치지 마세요.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김장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저희 폭염 요새 잘 견디고 계시나요? 아니요. 네. 곳곳에서 낮 기온이 이제 35도를 넘는 일도 자주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도심 아스팔트 위를 거닐다 보면 여기가 한증막인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 날들입니다. 이러다 또 갑자기 또 습함이 또 최고조에 달해 비가 쏟아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장마와 폭염이 번갈아 닥치는 지금 같은 때 생활 속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여름철 불청객 식중독인데요. 어떻게 해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맞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게 식중독이잖아요. 조심한다고 해도 계속 이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얼마 전 한 예식장에서 그 하객들이 집단 식중독에 걸리는 사건이 발생했고요. 지난달에도 서울 대치동 대형 재수학원을 비롯해 일반 학교에서도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름철에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세균이 증식하기가 아무래도 좋기 때문인데요. 특히 단체 급식소를 중심으로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름철 식중독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식품 1위는 과연 뭘까요? 회와 고기, 그리고 채소, 달걀 가운데 고르신다면 어떤 게 될까요? 아무래도 상하기 쉬운 수산물 회가 아닐까요? 네, 식중독 하면은 흔히 이제 회나 고기가 원인이 될 거라고 네네. 생각을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병원성 대장균이 일으킨 식중독의 원인 식품을 분석한 결과 채소류가 67%로 식중독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식품 1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뒤이어 도시락 등 복합 조리식품이 2위, 육류가 3위를 차지했는데요. 앞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식중독 원인의 46%가 세균에 오염된 채소와 과일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는 정말 의외의 결과입니다. 뭐 신선도가 가장 중요한 회, 고기 이런 식품일 줄 알았거든요. 네, 여름이면 끊이지 않는 이런 식중독 사고, 살모넬라, 그리고 비브리오, 그리고 포도상균, 그리고 노로바이러스 등 원인도 다양한데요. 이 가운데 여름철엔 절반 이상이 병원성 대장균에 의해 일어난다고 합니다. 병원성 대장균은 분변에 오염된 물이나 오염된 물로 씻은 식품에서 주로 나오는데 특히 샐러드와 겉절이 등 채소류를 익히지 않은 채 먹는 음식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익히면 균은 대부분 사라지는데 보통 채소류는 익히지 않고 먹게 되니까 더 위험한 거네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병원성 대장균은 특히 여름철 상온인 30도에서 35도 사이에서 2시간 안에 그 세균 한 마리가 그 100만 마리까지 증식할 수 있어 위험하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병원성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은 2018년부터 5년간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에 걸린 환자는 5,300여 명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중 환자 65%가량이 6월부터 8월 사이에 몰렸다고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균이 바로 살모넬라균인데요. 지난해 한 냉면집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는데 바로 달걀 지단에 있는 살모넬라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지난해였죠. 김밥집 여러 곳에서도 이런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살모넬라균이 원인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살모넬라는 그 대장균에 이은 또 하나의 그 여름철 대표적인 식중독 원인균인데요. 살모넬라는 가금류나 포유류의 장 안에서 기생하는 병원성 세균인데 주로 달걀을 손으로 만진 뒤 음식을 조리하거나 다른 조리기구를 만져 생기는 교차 오염으로 식중독이 발생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살모넬라 관련 식중독 통계를 보면 식중독은 모두 131건 발생했는데 환자 수는 7,40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또 6월부터 9월까지 발생 건수가 67%를 차지할 정도로 여름철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달걀이 들어간 음식들 특히 여름철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그만큼 위생에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살모넬라균의 주요 원인인 그 달걀을 취급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달걀을 씻지 않고 먹거나 생으로 또는 덜 익혀서 먹는 경우 식중독 감염 가능성은 더욱 커지니까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조리 과정에서 교차 오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오염된 식재료를 만진 뒤 손을 씻지 않고 다른 음식을 조리하게 되면 칼이나 도마, 식재료 등을 통해서 균이 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달걀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고요. 살모넬라균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가열이나 조리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데요. 75도 이상에서 1분 넘게 충분히 익혀 먹는 게 좋습니다. 네, 식중독하면 뭐 아주 좀 가벼운 장염, 뭐 복통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사실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을 정도로 위험한 질병 아니겠습니까? 네, 그 살모넬라균 그 식중독은 주로 복통, 설사,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데요. 심하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살모넬라균이 결국 사망자를 발생시키기도 했는데요. 네. 그래서 무엇이 원인이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더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위생 수칙이 이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나 손을 자주 씻는 것.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조리할 때 그 손을 자주 씻는 게 중요하고 또 식품 조리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는 깨끗이 세척하고 소독하는 일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집단 감염을 예방하려면 이런 위생 수칙을 지키며 조리하는 게 필수인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전국의 어린이집 6,600여 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집단 급식소를 상대로 예방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 컷 이슈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계속된 폭염과 장마로 출근해서 또 야외 작업하는 분들의 안전도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어떤 걸 조심해야 하고 혹시라도 열사병이 왔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한 컷 이슈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런 무더위에 습도까지 높은 날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2배, 3배로 더 고생입니다. 그렇다고 일을 쉴 수도 없다 보니까 사고가 더 잦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온열 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작업장이 바로 논밭 그리고 건설 현장인데요. 전체 온열 질환 환자의 절반이 넘습니다. 폭염에 가장 주의해야 할 곳이기도 한데요. 가장 더운 시간에만 일을 피하면 온열 질환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온열 질환 발생 시간을 따져봤더니 낮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에도 발생 비율이 16%가 넘을 정도로 낮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러네요. 그렇다고 또 뭐 생업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건데 어떻게 또 주의를 기울이면 좋을까요? 네, 그 세 가지인데요. 그 물, 그늘, 휴식이 기본 수칙이라고 합니다. 갈증이 없어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고 그늘에서 1시간에 15분 정도는 쉬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열사병 증상이 나타났을 때 조치 요령도 중요한데요.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곧 서늘한 곳으로 이동해 젖은 수건으로 몸을 감싸고 체온을 낮추며 물을 마시게 해야 합니다. 이런 일 자체를 또 예방하기 위해서 고용부가 폭염이 예상되는 9월 초까지 전국 공사 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올여름은 어느 때보다도 더 길고 더 무더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식중독 예방은 물론 온열 질환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오늘도 김장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